자, 마지막 페이지 다 왔습니다. 같이 간단히만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개념 확인 예제. 일반항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 수열은 항상 음수면서 2의 거듭제곱 꼴의 값을 갖는 이런 수를 또 칩시다.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얘는 지수의 값을 가지면서 쭉 아래로 계속해서 작아져요. 끝없이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부호는 음수인데 절대값은 한없이 커진다. 즉 다시 말해 음의 무한대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열 A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되게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말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뭐죠? 예. 오른쪽 예제 B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3. 일반항은 좀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그래프를 보는 것과 같이 음수와 양수 부호가 일단 교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교대로 나타나는데 절대값이 쪼그라들지 않는다. 2분의 n 점점 절대값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음수 양수의 값을 교대로 가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태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앞에서 봤던 예처럼 부호가 바뀌면서 진동하는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열 B에는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음수 양수네? 부호가 바뀌네? 발산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이 있어서 음수 양수가 바뀌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뒤에 n분의 1이라는 값이 곱해져 있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수열은 분명 음수 양수의 값을 갖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모가 n이에요. 다시 쓰면 얘는 분모는 n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이란 말이에요.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에 갇혀 있는데 분모는 계속해서 한없이 커지죠. 분모는 비대해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 값을 갖게 된다. 그럼 얘는 부호는 바뀌지만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0으로 쪼그라드는, 다시 말해서 얘는 0에 수렴하는 이런 수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다 진동 발산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문제 2번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프는 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프는 참고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을 직관적으로 판단해내는 그 사고 연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문제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스스로 확인하기 5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일부 문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문제는 과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첫 시간이라서 좀 선생님도 좀 기술적으로 결함이 많네요. 설명도 말도 좀 많이 꼬이고 좀 쉽지가 않네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봅시다. 읽으세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용어를 우리는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다음 극한을 표시하는 기호를 처음 학습을 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과제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3번에 방식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약간 좀 낯설어 할까봐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인데요. 세 번째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오랜만에 해보죠. 코사인 n파이. 코사인 그래프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G가 2라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때 코사인 n파이니까 n이 자연수일 때, 즉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요 값들만 뽑아놓은 그런 수열이라고 보는 거겠죠. 자, 이때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겁니다. 몇 개 나열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갖는 그런 수열이 된다. 결국 수열은 어느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가까워지지 않아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진동하는 발산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4번에 마지막 하나의 예만 더 할게요. 4번에 디귿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복잡한 수열을 보게 될 것이고 디귿번과 같이 한 번에 잘 감이 오질 않는 어떤 값을 가질까? 나열가 좀 힘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긴 그런 수열들을 보겠죠. 그러면 아래처럼 이렇게 신경 써서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몇 개의 항을 나열해 봅시다. 나열하면 규칙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한번 나열해 보자 라고 했을 때 값은 이렇게 찍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번째항일 때는 0이 되는 거고요. 짝수번째항일 때는 1, 2분의 1 뭐 이런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뭔가 홀수번째항일 때와 짝수번째항일 때 수열의 경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짝수번째항들도 1, 2분의 1, 그 다음 6번째항을 만약에 5번째항은 0이니까요. 6번째항을 만약에 또 똑같이 상상을 해본다면 분모는 6이고 분자는 n이 짝수니까 1, 1, 2예요. 3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죠. 홀수번째 항은 0, 0, 0, 짝수번째 항은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양상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러면 규칙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짝수번째 항이건 홀수번째 항이건 0이거나 0에 아주 가까워지거나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번째항, 짝수번째항 구분하지 않고 수열은 결국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같은 것도 한없이 가까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0에 수렴하지 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디귿은 수렴하는 수열이 맞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5번은 과거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굉장히 흔히 보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도형 문제가 꼭 하나씩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 좀 괴롭히고 중요한 단위이겠죠. 그런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 보충 강의를 할 때 팽수 특강으로 수업을 할 때 설명할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5번은 과제로 남겨드릴 건데요.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좀 버거운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 특강으로 가서 보충 강의를 들은 후에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는 EBS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요. 좀 약간 혼란스러웠을 텐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 1차 시 수업으로 대신했던 거고요.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영상을 그냥 짧게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놨고
댓글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서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댓글이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좀 잠가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방법의 출석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강 완료라고 뜨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 확인하고 출석 확인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